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의 동물 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 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올 하반기 11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센터, 그리고 관련 기업의 유치,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원일 한국동물의약품평가원장과 함께 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전망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원일 평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북대 수의과 대학으로도 계시고, 예. 평가원장도 맡고 계시고, 예. 그런 상황인데, 이 김 교수님이 이 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동물용의약품 평가원장, 예, 예. 평가원, 예, 예. 이것이 어떤 기관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예. 저희 그 한국동물용의약품 평가연구원은 이제 2020년에 농림부 자금 250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의약품 평가 시장이 이제 인체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그런 평가 시설들이 마우스 같은 그런 네. 이제 설치류라든지 유인원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동물용의약품 평가연구원은 동물용 의약품의 특성상 동물 종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동물 종들을 저희가 사육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용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의 허가를 위해서는 그런 허가를 위한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평가연구원이 이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등록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의약품을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도 하고요.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기초 연구라든지 그런 관련 연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그 평가원이 발족한 지가 예, 예. 2020년이라고 예, 했는데, 예. 그 이전에는 그럼 동물의약품에 예, 예. 대한 뭐 효능이랄지 예, 예. 안정성이랄지 예, 예. 이런 평가는 그럼 평가하는 기관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제일 환경이 좋았던 이제 대학교 위주로 그렇게 네. 진행이 되었었는데, 대학 위주로. 예, 예, 네. 대학 위주로 뭐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전문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뭐 동물 종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이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염소, 닭 이렇게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동물 종들을 정확한 사육 환경에서 사육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들이죠. 네. 그래서 많이 그런 이제 환경들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11월에 이 건물이 구축이 되고 이제 관련 전문 인력들이 그 전문 시설에 와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그러니까 기대를 이제 합니다. 이 동물용 의약품 평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 예. 익산에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예, 예.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예, 볼 예. 수가 있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동안 예, 예. 이 동물용 의약품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예, 예, 예. 그걸 예. 또 이 시중에서 많이 구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은 평가를 해서 예, 예. 말하자면 판매를 하려면은 예, 예. 그런 평가를 먼저 예, 예.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예. 것이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예, 예. 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많이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한계들이 많죠. 그래서 네.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수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전문 시설에서 평가를 한 기관들을 그런 실험 자료들을 네. 저희 국내 환경에 맞게 이제 다시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외국만큼 저희가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검사한 그런 결과들을 네. 뭐 저희가 많이 이제 인정을 하면서 국내 환경을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뭐 평가를 하는 뭐 시설이나 그런 인력들의 구성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뭐 상황이었죠. 네. 네.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
익산에 건립이 되고 있는 올 예. 11월에 이제 준공이 될 것으로 보는 동물의약품 효능 예, 안전성 평가센터. 이것이 이제 생김으로써 이제 체계적으로 예, 그런 동물의약품에 대한 예. 평가를 예. 검증을 예, 할 수 있게 됐다. 예, 뭐 이런 예.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원이라고 하는 기관과 이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그리고 전북대의 기존에 있었던 예.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 예.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와 저희 지금 새로 구축 중인 이제 그 효능 안정성 평가 연구소가 그 평가 센터가 네. 상당히 이제 구분에 이제 저희가 가지는 기준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를 다루는 그런 이제 기관은 생물 안전 등급이라고 부르는 그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동물 감염병 같으면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이 네. 국가적으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제 병원체들을 다루는 3등급 시설입니다. 네. 병원체를 다루는 3등급 시설이다. 그러니까 고위험 병원체죠. 고위험 병원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등급을 높게 잡아서 3등급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저희 평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감염되지 않는 일반 동물 감염병입니다. 네. 감염병이라서 저희가 2등급으로 부르는데 이게 훨씬 이제 폭이 넓죠. 네. 많은 질병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좋은 시설이긴 하지만 3등급 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고비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뭐 또 규모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데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 그런 이제 한계가 있고요. 평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다 폭넓은 동물용 그런 동물에 감염되는 감염병들 폭넓게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의약품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폭넓은 그런 이 동물용 의약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 된다는 차이가 있겠죠. 네. 예. 지금 뭐 이 동물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성장 산업이다. 예. 미래 성장 산업이다. 이런 인식이 있고 예. 또 뭐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물의약품 효능 안정성 센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립을 하게 된 배경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런 헬스케어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기반들이 좀 닦여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네. 이 사람의 이 위협을 하는 이 질병이 동물에서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강화되면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역할이 상당히 두각이 되었죠. 네. 뭐 그러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동물용 의약품에 관련된 그런 이제 국가 예산이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이런 사업들이 보다 이제 원활하게 구축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물용 의약품의 이제 교수님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고 제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고 이 생산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려면은 효능 안전성 센터, 평가센터 이것은 참 필수 시설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익산에 건립이 되고 있는 이 평가센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설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용 의약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물종들이 그 특징을 저희가 이제 그 수용해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가장 중점이 되겠습니다. 사육 시설이 좀 있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다양한 축종들을 저희가 사육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동물 사육 시설이 약 한 80%를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평가 실험이 진행이 되면 이제 정밀 분석 장비들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 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 시설들과 그리고 이런 동물 의약품 관련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설, 뭐 회의 시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건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건립이 돼서 이제 평가센터를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효능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동물의약품 효능 안전성 이 평가센터가 건립이 됐다. 이런 것은 동물의약품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뭐 그 앞서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동물용 의약품이 평가라는 것들이 기존에는 이제 시설이나 전문 인력 구성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가원 같이 이렇게 전문 시설이 구축이 되고 전문 연구 인력들이 이제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보다 저 동물용 의약품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 기술들이 개선이 되고 그런 기술들이 표준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들을 저희가 질적으로 더욱 이제 평가를 정밀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수준들이 향상이 될 것이고 이제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고 지금 거의 한 60% 정도가 뭐 수입 약품으로 저희가 국내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수입품들을 대체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국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질적 향상들을 저희가 또 지원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너무 고비용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국가에서 구축을 해주는 기반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소규모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연구 개발에 더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이 동물 이렇게 효능 안전성 의약품에 대한 효능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예, 예. 어떤 의약품을 개발했다,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 예, 여기 예. 익산의 평가센터에 와 가지고 예, 예. 검증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예, 예. 뭐 그렇게 저희가 많은 아마 물량들을 그런 이제 평가 물량들을 저희가 뭐 유치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이 동물 의약품 관련 시장이 수입품이 한 60% 차지하고 예, 예, 예. 국내 개발이 된 것이 한 40%다 예,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그렇다면 시장이 좀 말하자면 개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좀 한정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이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많이 중요시했던 이제 그 산업 동물들이죠. 저희가 네. 축산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시장에서 현재는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뭐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이런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저희가 그런 이제 반려동물 산업들이 또 상당히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뭐 특히나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도 약 뭐 매년 한 5, 6%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의약품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이제 간식 같은 사료 첨가제 같은 그런 이제 항목들은 뭐 연간 한 20% 이상의 급성장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통적인 그런 이제 산업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이 시장이 이게 아주 크게 급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7년까지는 이 전체 동물약품 시장을 국내에서만 한 2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전체 세계적으로는 뭐 36조 이상을 저희가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국내 동물의약품의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면 당장은 뭐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으로의 이제 수출은 어렵겠지만 이 동남아시아나 그런 중국 같은 그런 시장들도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수출 그런 역량들도 계속 증가할 걸로 뭐 그래서 동물의약품 시장은 당분간 계속 확장세로 그렇게 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효능 안전성 센터 이것이 이제 참 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어떤 클러스터의 어떤 모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클러스터가 제대로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예, 예. 또 추가로 시설들이 좀 들어와야 예,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시설들이 추가가 돼야 되고 지금 추가할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제가 1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효능 안전성 평가 센터라는 것들을 저희가 250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또 이 좋은 소식인데 익산시와 이 전북도가 노력을 해가지고 시제품 생산 지원센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요거를 2단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가센터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까지도 저희가 2025년까지 이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이제 의약품을 갖다가 개발을 할 경우 이 시제품도 이제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예, 연구 개발이 된 그런 제품을 실제로 평가를 해서 효능하고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지 이제 허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제품 자체가 대량 생산에 걸맞도록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게 증명이 돼 가지고 제품으로 완성이 된 것들을 저희가 시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제품을 대상으로 효능 안전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GMP라고 부르는데 표준 공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시제품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제품 생산 지원센터가 평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생산 지원 그 시제품 생산 지원 센터가 이제 추진이 되고 또 그 밖에 또 다른 또 지원 기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센터하고 생산 그런 지원센터 이렇게가 구축이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 유치라든지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추가로 구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3상 이제 평가를 1상, 2상, 3상으로 나누는데 3상이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반려동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 그런 이제 시험인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반려동물 임상 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연구 개발을 위해서 인수공통 전염병들의 연구 재료를 확보하는 연구자원 보존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로 이제 구축이 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예산들을 총 저희가 한 1,000억 원 정도로 기획을 해서 추가적으로 구축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동물용에 관련된 모든 근본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시설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용 의약품 시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뭐 클러스터가 조성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정부의 또 승인이 있어야 국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추진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상당히 이제 국가적인 그런 정책 방향도 동물용 이 질병, 동물 또 복지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그런 이제 필요성들이 많이 두각이 됐기 때문에 뭐 원활하게 저희가 1단계 사업 250억 그리고 시제품 생산 지원센터를 위한 300억 예산 이렇게 총 550억 예산은 확보가 돼 가지고 이제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제 임상 지원센터라든지 연구자원 보존센터 그리고 기업 유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서 향후 한 1,0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뭐 그런 부분들은 특정한 산업을 이제 그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같은 이런 전문 이제 기관들하고 또 뭐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그 사업들을 기획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산 확보들은 상당히 원활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외로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동물 헬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참 경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내는 한 2조, 세계적으로는 한 뭐 36조, 뭐 이렇게 지금 시장 규모를 추산을 다 해주셨는데 이런 그 익산의 동물 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 이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상당한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니 뭐 그 이 동물약품 시장이라는 것이 뭐 동물약품 그 내부 자체의 그 시장도 계속 급증을 하고 있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 이제 이 시대 이후에 뭐 저희가
인지하기를 사람에서 발생하는 그런 감염병들이 동물 감염병에서 유입이 되는 그런 신변종 그 감염병들이 매우 많다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실제로 사람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한 75%가 동물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질병이고, 네. 뭐 이렇다는 얘기는 동물에서 변이를 일으키고 계속 진화하는 바이러스들이 이 코로나 같이 새로이 인류에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이제 바이오 산업이 동물에 발생하는 질병들을 막기 위한 그런 그 분야들에 이제 투자가 되고 집중이 되고 그런 이제 시장들이 점점 더 확대가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저희가 바이오 시장을 동물 시장이 한 10배를 잡아가지고 한 370조 정도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중요한 기능들을 하는 한 부분이 이 동물용 시장이 될 것이고 이 동물용 시장에서 이렇게 증명이 된 제품들은 또 사람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체 시장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이라는 것들은 사실상 그 가능성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갈수록 이제 그야말로 인수공통으로 걸리는 병들이 많다. 예, 예. 막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맞습니다. 같은 이제 병을 앓게 되는 예.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인체, 사람에 대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예. 동물용에 대한 의약품도 그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럼 그 경제 효과가 참 갈수록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제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익산의 이제 동물용 예.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예.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의약품과 관련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된 이 기업들의 유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이라든지 용품에 관련된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 네. 된다고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대부분의 이제 이 기업들이 소규모 그 기업들이거나 아주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평가센터라든지 시제품 생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큰 그런 이제 기반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반 시설들이 익산시에 직접화가 된다 그러면 그런 이제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출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소규모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런 기반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기업 유치 그런 정책만 따라준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할 수 하는 전망들은 상당히 밝은 것으로 그런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세 기업,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과연 새로운 의약품을 동물용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뭐 효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약품 시장의 문제점이 인체약품은 특히나 그 평가 기준들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기업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특히나 신규 기업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벽들이 엄청나게 높죠. 네. 그리고 동물 약품 시장도 그런 평가 기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인체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아직까지는 기준이 뭐 낮기 때문에 이런 영세한 기업들이 자본력은 없지만 그런 특정한 아주 앞선 기술들이 있다 그러면 사람에 당장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동물 시장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규모 시장들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보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그 제품들을 적용을 해보고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동물약품 시장이 되는 것들이고 거기에서 동물 약품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하는 스타 기업이 으로 발돋움을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사례로 아마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산업들은 다시 또 인체약품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동물약품 시장이 그런 인체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시장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물의약품 관련 기업들한테 좀 지원이랄까 예, 이런 예. 것들이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예, 예. 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예, 예. 국가적인 지원 체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예.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적으로도 제가 향후 10년 동안 짜여져 있는 그런 이제 동물에 관련된 정책을 보더라도 특히나 이제 동물 복지가 상당히 그 중점이 돼가지고 그런 정책적으로 예산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동물 복지를 저희가 따라가는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동물 복지부터 가지만 동물 복지를 저희가 완성을 하려 그러면 어쨌든 이런 동물 의약품, 동물 뭐 용품 이런 것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물 복지 정책과 맞물려서 그런 동물 약품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꾸준하게 그렇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도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 동물 헬스케어 산업에서 이 산업이 그렇게 뭐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익선 씨가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서 예, 예. 이 헬스케어 동물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육성 분야로 지금 예, 예. 그 잡고 있어 집중적으로 지금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물 헬스 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예, 예. 익산이라는 지역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익산시가 뭐 익산시 포함해서 전라북도 전체가 이 농축산 산업에 상당히 강한 그런 전북도 그 시도죠. 네. 그런 곳인데 그동안 저희가 잘 몰랐던 것들이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상당히 농축산에 이제 강한 그런 지역이고 이 농축산에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뭐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최첨단의 그런 농생명 바이오 그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키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뭐 직접적으로 이 인체 그런 시장으로 가기에는 약간의 그런 역부족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동물 약품을 특화를 해서 이 가지고 있는 농생명 바이오 그런 이제 기반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농생명 바이오 이 분야를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도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시도가 이런 이 산업을 선점을 하게 된다면 특히나 이런 산업에 많이 종사를 하게 되는 이제 2030 네. 청년층이 대거 이 지역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고 지역 이제 유출이 상당히 이제 이 익산시의 문제점인데 그런 젊은 인재들을 저희가 타 지역으로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산업에 대한 선점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이 산업을 통해 가지고 붙잡아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산업이 이제 앞으로 이제 혁신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었는데 이 바이오 산업의 기초는 동물용 의약품 산업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도 예, 예.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업 예, 예. 기업을 만들어서 예, 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저희와 경쟁하는 뭐 저런 충남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여기는 네. 이제 인체 이제 의료 복합단지라든지 뭐 그런 이제 사람 위주의 그런 그 클러스터가 많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네. 뭐 이미 그렇게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클러스터들과 전라북도 또는 익산시가 경쟁하기에는 지금 역부족이지만 동물용 의약품을 특화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인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들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면서 동물용 의약품 쪽에 특화된 농생명 바이오 쪽은 또 저희가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이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이 동물 헬스케어 예, 예. 산업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지역들에서 한계를 느끼는 것들은 뭐 요즘은 뭐 반려동물
특히나 간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반려동물 음식이나 뭐 사료 빼놓고는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의약품도 따지고 보면 사람에 쓰는 의약품이나 동물에 쓰는 의약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조하는 모든 이 공정 단계는 사람하고 동물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체의약품이나 인체 쪽으로 이렇게 특화된 산업들은 동물용을 하려 그러면 똑같은 시설을 중복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저희 전라북도나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물용으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선점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훌륭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동물의약품 평가 원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1,000억 원 정도의 이제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 부지가 아시다시피 이 동물 시설이다 보니까 이 익산 시내하고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도시가스라든지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이제 운영에 상당히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익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젊은 연구자들을 또 전문 인력들을 유치를 하려 그러면 이제 기반 시설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숙사라든지 뭐 또는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배정이 돼야지 이 연구 인력들이 이제 저희가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원활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기반 시설 그런 육성에도 익산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동물 헬스케어 산업이 클러스터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기반 시설 그리고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여러 평가센터랄지 생산 지원 시설, 시제품 생산 시설 이런 지원 시설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지원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위해서 이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김원일 전북대 수의과 대학 그리고 한국 동물의약품 평가원장으로서 동물 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익산 동물 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정성 평가센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 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기업들의 집적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익산이 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일 한국 동물의약품 평가원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동물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